KKMD 768화 중국계 언론 아시아타임즈 번역. 초음속 순항미사일 탑재한 FA-50, KF-21 덕분에 참수작전 가능해진 한국. 북한 러시아 군사동맹 의미 없다. 아시아타임즈는 홍콩에 기반하고 있는 중국계 영자신문입니다. 이런 아시아타임즈가 며칠 전인 11월 18일 South Korea shows missile capable of decapitating Kim regime. 대한민국 김정은 정권을 참수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보여주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한국형 초음속 순항미사일의 위력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새벽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브란스크에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에이테킴스 6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한 이후 나온 첫 조치입니다. 러시아 측은 에이테킴스 6발 중 5발은 요격하고 나머지 한 발도 피격된 채 착탄하여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성공적인 발사라고 주장하고 있죠. 도대체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이냐는 YTN 앵커의 질문에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러시아의 주장대로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면 과연 러시아가 핵카드까지 꺼내며 정색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라며 러시아가 만만치 않은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국이 개발한 전술탄도미사일 에이테킴스가 도대체 어떤 미사일이며 머지않아 FA-50 파이팅 이글과 KF-21 보라매에 탑재될 것으로 알려지며 주목받고 있는 초음속 순항미사일 일명 공대함 유도탄2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입니다. 에이테킴스는 지상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탄도미사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말 그대로 탄도 발사체의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미사일이어야 하는데 에이테킴스는 중간에 빠르고 급작스런 회전을 하거나 코스를 수정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에이테킴스는 최대 속도가 마하 3, 시속 3672km에 달하는 초음속 미사일이기 때문에 사거리 300km를 눈 깜짝할 사이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속도도 빠르고 회피 기동까지 하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미사일입니다. 물론 탄도 궤도를 따르기 때문에 발사 직후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한국형 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1 이상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FA-50 및 KF-21에서 발사됩니다. 공중에서 발사되는 만큼 에이테킴스와는 달리 처음부터 빠른 속도로 비행이 가능하고 최대 속도도 마하 2.5에 달할 뿐 아니라 에이테킴스와 동일한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신형 초음속 미사일은 공대지, 공대함, 다목적 모드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거북스러운 물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깔보고 있는 필리핀 공군 소속 FA-50PH 경전투기가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탑재하는 순간 중국 항모 전단의 악몽 같은 존재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중국 반응이 하나 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는 미래의 즐거움으로 남겨두기로 하겠습니다. 중국계 언론 아시아타임즈는 신형 초음속 미사일의 등장으로 대한민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참수작전 수행이 가능해졌으며 군사동맹의 대가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미사일 기술을 얻게 되더라도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성민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소 교수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 기고한 내용을 인용하며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으로 김정은의 생존을 위협하면 돌발 행동을 할 우려가 있으니 한국은 조심하는 것이 좋다라는 다소 황당한 관점으로 기사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아시아타임즈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사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한국이 새롭게 선보인 초음속 미사일은
업그레이드된 북한의 대공 방어를 무력화시키고 심화되는 북한 러시아 군사 동맹에 맞서 우위를 강화하는 중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대함 유도탄2로 알려진 이번 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한국이 처음 공개한 것으로 북한에 언제든지 참수작전이 가능하다는 대담하고 의도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북한 러시아 동맹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의 억제 전략이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달 유명 해군 전문지 네이버 뉴스는 2024년 사천 에어쇼에서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가 초음속 순항미사일의 모형을 전시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새롭게 선보인 이 미사일은 마하 2.5, 시속 약 3000km의 속도로 비행하고 3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경전투기 FA-50과 4.5세대 전투기 KF-11 보라매의 공중 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다. 네이버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신형 초음속 미사일은 고고도 및 저고도 비행을 위한 덕트형 램젯 추진 시스템과 공대지, 공대함 다목적 임무 수행을 위한 모듈식 설계, 레이더 탐색기와 전자광학 탐색기를 결합한 듀얼 시커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여러 국내 방산업체들이 참여하여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2025년부터 시작되며 3회의 비행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다. 해당 공대지, 공대함 다목적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FA-50 및 KF-21에 성공적으로 통합되면 현재 FA-50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와 필리핀 같은 나라에 수출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아음속 순항 미사일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났고, 어쩌면 한국이 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 KKMD를 통해 FA-50, KF-21 보라매에 탑재되는 초음속 미사일을 다룬 것은 244화, 러시아 덕분에 따라잡은 미사일 기술 30년, KF-21용 초음속 대함미사일과 한국형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그 모습을 드러내다가 처음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이 업로드된 날짜가 2021년 2월 25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1년 전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러시아 야혼트를 추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대한민국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의 개발은 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계 언론 아시아타임즈가 미처 이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2024년 1월 인도의 군사 전문 매체 인디안 디펜스 리서치 윙 기사에서 인도 군사 전문가 라우나 쿤데는 우크라이나 전쟁 동안 러시아가 발사한 아음속 순항 미사일의 60% 이상을 요격하는 데 성공하면서 대공 방어 시스템이 강화된 목표물에 대한 아음속 순항 미사일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도의 브라모스 같은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요격 성공률은 10% 미만이며 회피 기동 등을 가능하게 하는 첨단 소프트웨어가 탑재된다면 요격될 확률을 5% 미만으로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라우나 쿤데는 지적하고 있다. 아음속 순항 미사일이 가진 한계를 생각해 본다면 한국은 나날이 진화되고 있는 북한의 대공 방어망에 대응하여 해당 신형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2024년 7월 게재된 38 노스 기사에서 티안란 슈는 미국과 한국의 공중 타격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북한 정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상 기반 방공 시스템 현대화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현재 대공 방어 시스템을 S-75와 S-125처럼 구소련 시대에 만들어진 구형 지대공 미사일에 의존하고 있지만 최근 적외선 탐색기를 추가하고 기동성을 향상시키는 등 상당한 업그레이드를 단행했다. 티안란 슈는 북한이 러시아가 자랑하는 S-300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유사한 번개5 샘을 도입한 사실을 예로 들며 이는 사거리 및 다수 목표물들과의 동시 교전 능력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지만 실전 배치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여기 더해 그는 2021년부터 여러 차례 테스트해온 별지 1, 2 지대공 미사일이 첨단 트윈 러더, 쌍날개 제어 기술과 이중 임펄스 비행 엔진을 갖추고 있어 더 넓은 항속거리와 기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티안란슈는 오래된 구식 레이더와 사격 통제 기술이 이러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들의 전반적인 효과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북한의 대공 방어 시스템 현대화가 진행 중에 있지만 날로 진화하고 있는 공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통합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분석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이 신형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공개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타임즈는 앞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여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정규군을 파병한 최초의 해외 정부가 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및 한국 정부 인사들은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군과 함께 훈련하는 동안 북한군 엔지니어들이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 조준을 돕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관련 국가들 간의 군사적 긴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고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세르게예프카와 마리우폴에 대한 공격을 포함하여 북한이 공급한 탄약을 저장해 놓은 창고를 표적으로 삼아 대응해왔다. 기밀 해제된 미국 정부에 따르면 KN-23과 KN-24 같은 북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사회 간접시설 파괴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북한은 러시아에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4년 11월 미국의 군사전문지 워존은 최근 북한산 탄도미사일과 포탄 외에도 M1989 곡산 자주포 시스템을 러시아로 수송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개되었다며 이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장거리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워존은 표준탄을 최대 40km까지 발사할 수 있고 로켓 보조탄의 경우 최대 59km까지 발사할 수 있는 M1989 곡산이 러시아의 포병 역량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한다. 워존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산 M1989 곡산의 가세로 그렇지 않아도 러시아에 비해 열세에 처해 있던 우크라이나 포병 전력이 더 큰 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우크라이나 군에 새로운 고민거리를 던져줄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 러시아의 이러한 군사협력은 보다 광범위한 전략적 상호 이해관계의 일치에서 비롯된다. 북한은 군사 지원을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기술 및 경제적 지원을 모색하고 있었고 러시아는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수 물자와 병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북한-러시아 협력관계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켜 한반도 긴장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잠재적인 정책 변화를 시사했다. 한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공급할 수 있음을 암시했으며 러시아는 이에 대해 구체적 언급 없이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과 한국 국방부는 나날이 강도를 더해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AI와 양자 시스템 같은 첨단 기술을 강조하며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한국의 신형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김정은 정권 참수를 목표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발간한 국방백서 2022를 보면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체계 KMPR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고위력, 초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전략 자산으로 북한의 전쟁 지도부와 핵심 시설을 초토화시키는 것으로 징벌을 통한 억제에 초점을 맞춘 계획이다. 국방백서 2022에 따르면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체계는 삼축 체계라고 불리는 한국의 광범위한 방어 시스템의 일부이며 삼축 체계의 다른 구성 요소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다.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체계에는 공중, 지상 및 해상 기반 타격 자산을 통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체계는
핵 공격 가능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보복하기 위해 미사일 사거리, 살상력 및 대량 발사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체계는 또한 주요 표적을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해 첨단 감시 정찰 및 타격 능력을 통해 정밀 조준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조성민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소 교수는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 기고한 2024년 2월 칼럼을 통해 한국의 공격적 군사 전략이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으며 심지어 북한의 선제적 핵 대응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조성민 교수는 이러한 위협이 북한의 절박한 행동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하며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략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한국이 공세적 전략을 취함으로써 얻는 이점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데서 오는 리스크가 더 크다는 것이다. 조성민 교수는 한국의 전략이 침략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군사적 자세와 외교적 노력의 균형을 맞춰야 하며 한반도 두 라이벌 사이의 중재자로 중국을 참여시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지금까지 중국계 언론 아시아타임즈가 2024년 11월 18일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신형 초음속 순항미사일의 존재를 통해 지금까지 우수한 스텔스 능력으로 적진 깊숙이 침투 가능한 F-35A를 통해서만 가능할 줄 알았던 참수작전을 FA-50이나 KF-21 보람에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계 언론 아시아타임즈는 초음속 순항미사일의 효용을 김정은 정권에 대한 참수작전에 한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매우 껄끄러운 무기체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공대함 모드로 작동하는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장착한 필리핀 FA-50PH는 항모 전단으로 남중국해를 장악하려는 중국에게 적지 않은 억지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에이테킴스만큼이나 빠르고 요격하기 어려운 정밀 타격 자산이기 때문이죠. FA-50의 통합이 완료되면 FA-50은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경전투기가 됩니다. 현재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초음속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기체는 라팔이 유일한데 이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하고 있어 역시 KF-21 보라매가 4.5세대 전투기들 중 유일하게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하는 기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FA-50에 탑재할 수 있는 스텔스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KPD-350K2가 개발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음속 공대지 순항미사일인 KPD-350K2는 초음속 순항미사일보다 느린 대신 500km가 넘는 더 긴 사정거리를 가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FA-50 편대가 초음속 공대지 순항미사일과 아음속 KPD-350K2를 섞어서 목표물을 공격한다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는 현재 FA-50을 운용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FA-50의 잠재적 고객인 여러 동남아 국가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칼리닝그라드라는 러시아 영토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 FA-50PL도 초음속 공대지 순항미사일과 KPD-350K2를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폴란드처럼 가성비 좋은 로우급 전투기를 필요로 하는 동유럽 국가들에게 FA-50이 매력적인 옵션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FA-50보다 훨씬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보다 뛰어난 항전 장비를 장착하고 있는 KF-21 보람매의 효용성이 더 높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